안녕하세요. 커말 2급 강의를 맡게 된 김수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커말 2급 첫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 예제 파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가장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 펴시면 되시고요. 자, 예제 파일 중에서는요, 데이터 입력.1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 계산작업 유형에 밑에 보면 따라하기 폴더 보이시죠? 따라하기 폴더 들어가셔서 여기서 데이터 입력 1이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말 2급에서 가장 1번 문제가 기본 작업 1번 문제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문제 보이는 것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입력하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실수, 오타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5점에 주어지는데 이 5점이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하세요. 내가 타자를 되게 잘 쳐. 타자 오타 없이 잘 쳐. 이러면 처음에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난 생각보다 타자가 좀 느리고 그리고 오타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이 문제 굳이 첫 번째로 푸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희가 시간이 커말 2급이 총 4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푸시든 뭐 끝번부터 문제를 푸시든 뭐 함수부터 푸시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타자를 잘 치고 오타 없이 잘 칠 수 있다 이러면 처음에 하시면 괜찮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타자 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오타가 나지 않을 확률도 좀 적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시면 뒤에 다른 문제들을 푸실 때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유도리를 좀 이렇게 발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그냥 뭐 숫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에다 영문자가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오타 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 오타가 나세요. 보니까 그러셔가지고 좀 해보고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시면 그냥 뒤로 빼셔서 다른 걸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보시면 그 유형 1번 문제 보시면 뭐 가입 현황 결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 없으세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A3셀부터 가입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가입 날짜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쓰시고 그 다음에 뭐 2021년 100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면 셀이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끔 기본적으로 엑셀은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입력할 때 이 상태로 입력해서 쭉 한 줄, 그러니까 11줄을 쭉 입력을 하고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탭키를 누르시거나 방향키로 해서 그러니까 한 행씩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서 여기 데이터 입력기 완성 시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많은 글자 중에 진짜 점 하나, 글자 하나 틀리면 그냥 5점이 날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찮으시겠지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도리 있게 먼저 하시든 마지막에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넘기시면 셀 서식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셀 서식은요, 기본 작업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2점씩 총 10점이고요.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에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엑셀을 조금 다루셨던 분들이시면 그만큼 따라오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 1점 XLSX
이제 엑셀 SX는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셀 서식 1번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열의 열 너비를 2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 B, C, D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행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과 열 사이에 보면 여기 선 하나 보이시죠? 이 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임의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나중에 뭐 열을 뭐 좀 늘려야겠다 아니면 열을 좀 줄여야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열 너비를 2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죠. 자,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열 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 들어가셔서 여기서 2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너비도 이렇게 조절을 했지만 행높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 2, 3이라고 써 있는 이 행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행높이로 이 높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됐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3행의 행높이를 26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 2, 3 여기가 3행이고요. 3행의 열머리에서 행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여기서 26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행높이와 열 너비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B1 셀 제목에 문자열 양쪽에 특수문자 이중사각형을 삽입하고요. C3셀의 지점을 한자 지점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B1 셀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엑셀은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바로 문자를 입력을 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문자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다른 문자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하는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커서가 나타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B1 셀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이시는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이 수식 입력줄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 맨 앞에 클릭을 하시고 이 이중사각형이라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엑셀에서 특수문자, 물론 엑셀뿐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인터넷에서 문자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저희 키보드에 자음 있죠. 한글의 자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특수문자는 미음 키를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음 키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기역도 다르고요. 니은도 다르고요. 디귿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아마 커말 2급에서 나오는 특수문자는 미음 키 하나만 아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음 키를 누르시고 한자 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미음 키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시면 돼요. 뭐 스페이스 누르신다거나 뭐 방향키로 이동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 미음 한자 바로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두 개를 클릭을 하시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셔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문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 뒤에도 마찬가지죠. 미음 한자 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쳐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3셀의 지점을 한자 지점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C3셀 여기 지점입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저는 이번에는 C3셀에서 직접 작업을 해볼게요. 자, C3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한자 키 눌러주세요. 그냥 한자 키 누르시면 돼요.
자, 한자 키 누르시면 지금 이 지점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선택이 되어 있다고 변환을 누르시면 안 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지점과 똑같은 한자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니까 이게 두 번째쯤 되겠네요. 이거가 똑같은 문자니까 여기를 선택하시고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이렇게 한자 변환이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나오지 않고 하나만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굳이 막 찾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문제와 정확한 한자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B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7,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B1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1 땡땡 F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B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라,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런 게 뭐 B1 땡땡 F1, 뭐 A1 땡땡 A, 뭐 A2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건 다 범위를 지정을 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B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여기에서 가운데 이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이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7이죠. 자, 여기 그 바로 맞춤 바로 옆에 보시면 글꼴입니다. 글꼴에서 여기에서 맑은 고딕.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 팝다운 클릭하셔서 여기서 맑은 고딕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 스타일 굵게도 있죠. 글꼴 스타일은 여기 보시면 가가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굵게, 중간에 있는 거는 기울임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밑줄입니다. 여기서 굵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색,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 가가가 옆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 페인트 통 모양 같은 거는 셀 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을 채울 때 셀 배경색 또는 셀 채우기, 셀 음영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가 밑에 빨간색 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글자 색깔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팝다운을 클릭을 하셔서 글자 색깔을 바꾸실 건데요. 지금 얘가 연한 녹색이라고 돼 있죠. 표준색, 연한 녹색. 자, 그냥 보고 아, 이게 녹색이네. 클릭. 땡. 그럼 땡.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연한 녹색이 아니에요. 이 색깔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 그 색깔이 이름이 나와요. 녹색 강조 6이잖아요. 이 색의 이름은 녹색 강조 6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색을 선택을 할 때도 문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색상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색, 연한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표준색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연한 녹색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엑셀 이 커말 2급에서 나오는 색상들, 뭐 다른 색, 뭐 커말 1급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색상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표준색이에요. 거의 다 표준색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뭐 차트라든지 나중에 도형 같은 경우는 뭐 테마색의 흰색 배경 1 이 정도 아니면 검정 텍스트 1 이 정도 많이 쓰고요. 웬만하면 이 표준색에서 색깔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다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C4에서 C11의 영역의 이름을 지점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G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름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름 상자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4부터 C11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C4부터 C1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그냥 지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름을 지잠이라고 입력을 했거든요. 이름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시거든요. 잘못 입력했네 하시고 다시 C4부터 C11 범위 잡고 지점이라고 입력을 다시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C4부터 C11을 범위를 지정을 하셨을 때 여기 먼저 지정했던 지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덮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문제 틀리겠죠. 자, 이 부분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쉬워요. 만드는 건 쉬운데 틀렸을 때 수정하는 방법 모르시면 그 순간 멘탈 털리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식 탭에 들어갑니다. 메뉴에 보시면 여기 수식 탭 보이시죠? 이 수식 탭 들어가셔가지고, 자, 수식 탭 들어가셔서 여기 이름 관리자 보시면 돼요. 자, 이름 관리자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이름 상자에서 입력했던 이름이 나와요. 지점 둘 다 나왔죠. 자, 지점도 나중에 입력했으니까 적용이 되긴 했는데 먼저 적용했던 지점이 우선이어서 지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지점을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범위 지정하시면 지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한 거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잠시만요. 이거 삭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품 코드 이 부분 모르고 이 부분 잡아서 이 부분 지점이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잘못 잡은 거죠. C4부터 C11까지 범위가 여기가 지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시 여기를 지점이라고 입력을 해도 이미 이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D4부터 D11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자, 아까는 오타가 났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 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수식 탭에 들어가셔서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지금 지점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참조 대상 보이시죠? 이 참조 대상이 D4부터 D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시고 다시 C4부터 C1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 하시면 예 하시면 C4부터 C11까지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관리자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 관리자 보시면 새로 만들기도 있고요. 편집도 있고 삭제도 있어요. 자, 필요 없는 이름을 만들었으면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든 이름을 좀 더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탭 들어가시면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참조 대상까지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실수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까지 되신 거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7셀에 최대 판매 금액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 F7셀에서 메모를 삽입을 할 건데요. F열의 7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메모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윈도우즈 사용자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 PC에 이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PC에 그 사용자 이름? 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뭐 메모에 뭔가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이런 게 적혀 있으면 그냥 다 지우시고요. 다 지우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타, 띄어쓰기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가 그냥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그 이제 습관에 의해서 막 띄어쓰기도 들어가게 될 때도 있고요. 뭐 오타가 나는 것도 수시로 있기 때문에 늘 입력을 할 때 이 부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했는데 오타 때문에 점수가 막 5점이 날아가고 막 2점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오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엑셀에 자동 크기 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 크기는요. 메모 서식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면 글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게 지금 글자를 편집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글꼴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보시면 여기 사각형 같은 점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한 이게 9개인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점을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커서가 사라진 게 보이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메모 서식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메모에 관련되어 있는 서식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맞춤 들어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이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메모가 편집할 때 제가 여기 있는 작은 사각형 클릭하세요 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요. ESC 키. 자,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ESC 키 누르셔도요. 커서는 사라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들어가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걸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전에 수업할 때 ESC 키 알려드렸더니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네모를 클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 ESC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 네모를 눌러서 일단 커서만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동 크기 선택해 주시면 이제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성이요. 해당하는 셀에 가면 보이고요. 그 셀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리고 메모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메모가 만들어져 있는 셀 오른쪽 귀퉁이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아, 메모가 삽입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메모가 이 셀이 F7 셀을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항상 보이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F7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보시면 B12에서 E12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셀 스타일 강조색 2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B12에서 E12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B12에서 E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 탭 들어가셔서 여기 홈 탭 들어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은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요 부분이 셀 스타일입니다. 자, 셀 스타일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 보이시죠? 위, 아래, 자세히입니다. 이 자세히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히에서 보시면 여기 이름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저희는 강조색 1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강조색 1 보이시죠? 강조색 1 클릭. 자, 이러면 7번 문제도 되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B3에서 F12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8번처럼 B3부터 F12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요 글꼴 부분에 보시면 밭전자 모양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밭전자 모양의 팝다운을 클릭을 하면 적용할 수 있는 테두리들이 쭉 있어요. 이때 순서가 모든 테두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모든 테두리에 테두리가 적용이 된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는요, 그 바깥쪽 테두리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 쓰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굵은 상자 테두리가 적용이 안 돼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든 테두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굵은 상자 테두리가 덮어쓰기가 돼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제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테두리의 색깔을 지정하는 경우, 아니면 테두리의 선 스타일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선 스타일을 바꾸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테두리의 색깔을 바꾸는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요 팝다운을 클릭하셔서 다른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테두리를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 메뉴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색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스타일을 한번 점선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점선을 선택하고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내가 저 모양의 선을, 저 색깔의 선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가장 위쪽 테두리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아래쪽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범위를 지정한 그 범위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가장 위쪽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테두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엔 굵은 실을 선택하고 굵은 선을 선택을 하고요. 채우기는 이번에는 표준색 파랑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선은요, 그 전체 테두리 안에 가운데 행과 열에 들어가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하시고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선들만 굵은 파란색 선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적용을 할 때는 뭐 좀 단순하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실생활에서도 이제 표를 만들 때 테두리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뭐 선에 가운데 선을 주시던 안쪽 선을 주시던 바깥쪽 선을 주시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테두리고요.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이 8번 문제까지 해서 셀 서식 1번 시간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강의는 셀 서식 2번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